10월 2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주말을 거치면서 시장이 안정적인 방향성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금 68,000달러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눈에 딱 띄는 게 솔라나가 눈에 띄죠. 180달러 근처까지 갔다 오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더리움의 어떤 경쟁자로서 의미 있는 경쟁력을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트 2에서 좀 짚어보게 될 건데, 솔라나의 반등세는 상당히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그런 점들 느낄 수 있고, 이더리움 흐물거리곤 있어도 이더리움도 곧 움직일 수 있겠다. 알트 시즌의 어떤 포문이 알트 대장들 중심으로 열릴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안게 만드는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세를 의미 있게 떡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알트들도 나름의 어떤 분위기 전환의 양상을 보여주곤 있긴 한데, 무엇보다 이제 다음 주 대선,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서 이게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너무너무 아주 많이 궁금한 그런 포인트 지점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상당히 반가운 지점은 지금 68,000달러 일시 돌파하고 다시 68,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간 종가가 68,000달러 딱 그 라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주간 종가 68,000달러 이상 정리를 잘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기대감에 한 번 더 어떤 의미 있는 펌핑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이 또 들어올 수 있을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뭔가 기대 포인트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한 주의 문이 열리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난리 상태예요. 지금 60% 이러다가 돌파할 것 같은데, 지금 59% 위에서 자리를 해주면서 3년 반 만에 지금 최고 수준의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고점 한번 찍고 60%대 초중반에서 고점 한번 찍고 의미 있게 저항 딱 때려 맞고 그렇게 알트 시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실적 시즌이 지금 되게 화려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 빅테크 실적의 주인공은 테슬라였죠.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엄청 빡세게 반등을 해줬는데, 이번 주에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5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지난주에 테슬라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방향성을 가리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뉴욕 증시 추가적인 올타임 하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 안팎에 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지표도 발표가 돼요. 사실 대선 직전이어가지고 이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0월 30일에는 ADP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31일에는 PC 개인 소비 지출도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이어서 하루 뒤인 11월 1일에는 정부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고용 데이터 주간이라고 할 수 있고 PCE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는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대선 전에 화려하게 데이터들 더 나와주고, 대선 의미 있는 결과 나와주고, 대선 이틀 뒤 FOMC 금리 결정, 금리 인하 단행되고, 과연 11월은 어떤 모습으로 시장의 흐름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연말 산타랠리의 시작 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11월 첫째 주에 싹 다 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너무 궁금하죠. 미국 대선 어떻게 될까? 폴리마켓은 거의 트럼프의 압승이에요. 지금 폴리마켓 전망치는 65.1%, 34.8%, 30%포인트 이상 지금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 폴리마켓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편파적이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ABC랑 CBS 여론조사 결과가 마지막으로 나왔더라고요. ABC는 해리스가 승리하는 걸로 나오고 전망이 나오고, CBS는 동률로 나왔어요. 동률. 와, 이게 진짜 얼마나 팽팽한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 선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국 투표인단 어떤 유권자 표심보다 선거인단, 경합주에서 선거인단 표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판가름을 낼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지금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다 진짜 동률 나와서 상원에서 하원에서 대통령 부통령 뽑는 그런 상황이 200년 만에 처음 또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역대급 미국 대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폴리마켓 상황은 트럼프의 당선이 지금 압도적인데,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또 무시무시한 일들이 또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도 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상황과 올해 10월 상황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10월이 업토버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작 지점에서는 10월 초에는 딥, 급락이 나왔고, 펌핑 나왔고, 리테스트 나왔고, 그리고 다시 펌핑 나왔다. 지금 똑같다. 급락 나왔고, 펌핑 나왔고, 리테스트 하고 있다. 똑같이 펌핑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날 앞두고 있고 11월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작년과 유사한 흐름을 발음도 꼬이네요. 작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11월 대선과 FOMC를 분기점 삼아 여기 지금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모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인데, 해시레이트 상황이 또 장난 없습니다. 지금 역대급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만큼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지금 뜨끈뜨끈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반감기 이후 상황이고, 반감기 랠리가 기대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 해시레이트의 어떤 이런 상황도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4시간 차트예요. 분석가 더무는 지금 대칭 삼각 패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72,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딱 공교롭게도 삼각형의 꼭지점이 지금 11월 4일, 5일 이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일정과 지금 맞물리는데, 대선 직후에 과연 대선 결과가 빵 하고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진짜,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빵 하고 치고 올라갈 거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진짜 좀 약간 기대가 엄청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무섭기도 하고, 아마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게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비트코인은 무려 8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2016년과 2020년 이후 가장 긴 박스권 횡보다. 앞으로 2주 안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죠. 됐으면 좋겠는데 길긴 길어요. 이 8개월 동안의 반감기 해에 반감기를 거치면서 무려 8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요즘에 시장 바라보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영상 제작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계속 박스권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밋밋하기도 하고 되게 힘든 어떤 느낌이 조금 드는 시기인데, 돌이켜보면 지금 역대급 상황인 거죠.
가장 긴 박스권 횡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어떤 폭발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탕머니 리잘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걸 가짜 시그널로 믿고 있을 것이다. 패턴 보면 뚜렷하다. 상단 추세선 리테스트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 노란 박스 횡보하다가 연말에 대규모 랠리가 나왔다. 우리는 12월 목표가 10만 달러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 저항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실패할 거야, 비트코인 덤핑 나온다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곰세력을 향해서 지금 선빵 때리고 있는 거죠. 작년 봐라, 작년에도 결국에는 리테스트 잘하고 폭등 나오지 않았냐. 올해도 그렇게 될 거다. 우리는 지금, 우리 팀은 10만 달러로 12월 목표가 세팅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되면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는 이른바 산타 랠리를 통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겠죠. 정말 10만 달러 되면 뭔가 나를 위한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요. 1년 동안 너무 잘 버틴 나를 칭찬하는, 잘 견뎌낸 인내심, 시간에 대한 인내를 잘 해낸 나에 대한 선물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12월 10만 달러 좀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물론 아마 이거는, 이 정도 숫자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아야지 가능할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해리스 당선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장 또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물론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 갈 길을 찾아갈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 타이탄, 이건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흐름이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 타기 7만 1000달러. 꽤 강력해 보이는데 어쩌면 10월 월봉 마감 전에 7만 1000달러에 도달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마감까지 지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7만 1000달러 나오면 진짜 땡큐 상황이겠죠. 사실 어떤 차트적으로 기술적 패턴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지금 흐름 좋아, 이런 것보다는 시대적인 트렌드의 변화와 맞물린 엄청난 이슈적인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섹시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번에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뭐가? 중동 오일머니를 비롯한 큰 국부펀드 자금들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사우디 리야드에서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에 따라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목표 플랜을 세워놓고 여는 이벤트입니다. 이 자리에는 블랙록, 시티,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 리더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굴지에 글로벌 금융 리더들 다 모아놓고 우리 중동머니 엄청 많은데 이것 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지금 논의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목표는 사우디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을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으로 경제 구조를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국부펀드 책임자, 총재,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 CEO들 이렇게 머리 맞대고 모여서 술 한잔 마시면서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상당히 포멀하게 표현하면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상담하고 상의하는 뭐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이런 큰 기관들, 수장들 불러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데 재우면서 뭐 그런 자리인 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블랙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이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행사를 보면서 블랙록의 이름을 또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 5월에 블랙록의 암호화폐 책임자죠, 로버트 미치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수개월 안에 국부펀드, 연기금 이런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게 될 것이다. 블랙록은 최근 국부펀드, 보험사,
자산 운용사, 패밀리 오피스 등과 ETF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5월 초예요. 5월 초에 코인데스크 TV랑 인터뷰를 하면서 로버트 미치닉 이런 멘트를 했던 건데 지금 딱 5월 몇 달 뒤에 국부펀드 지금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맞아 떨어지는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말에 예를 들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연말에 사우디 중동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대거 사들였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끝나는 거죠. 뭐 그런 어떤 그림이 빠르면 연말 머지않아서 등장할 수도 있겠다. 뭐 그 시점을 예단할 수 없겠죠. 연말이 될지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내용 보면 앞뒤깎기가 지금 딱딱 맞아 떨어져서 방향성 자체는 세팅이 됐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ETF 역사를 새로 쓰고 있잖아요. ETF들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1800개 ETF가 미국 시장에서 출시가 됐고 그 중에서 블랙록의 ETF,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 지금 올해 들어서 올해 1월 11일에 출시됐는데 이미 26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금 이번 주 지나게 되면 270억 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40만 개 넘게 담겨 있고 어마어마하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블랙록이 진짜 장난 없다, 진심이다 이렇게도 평가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닥터 프라핏 아저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동시에 이제 머니 프린터가 풀타임으로 펌핑이 되고 있다. M2 통화 공급량 한번 봐라. 지금 연준은 점점 더 많은 달러를 인수하고 있다. 대규모 강세장의 두 번째 파트가 로딩되고 있다. 파트 2. 우리가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파트 1을 아주 즐겁게 향유를 했다라면 이제 파트 2가 로딩되고 있다. 파트 2를 이제 향유하게 될 사람들은 지난 8개월 동안 엄청 지루하고 힘겨웠던 약세장 국면이 횡보 국면을 잘 이겨낸 역시 이 시간을 인내한 사람들이 이 승리감과 환희를 맛볼 수 있게 되겠죠. 중간에 뭣도 모르고 들어와서 뭣도 모르고 팔고 이런 케이스가 사실 제일 안 좋은 상황인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차분하게 리서치하고 공부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전략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에 파트 1에 그랬던 것처럼 파트 2 이번 파트 2도 지금 로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도 충분히 의미 있게 기쁨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크립토 로버는 항상 비트코인 잘 갔어. 죽을 것 같을 때 바운스에 성공을 했고 죽을 것 같을 때 반등. 이번도 마찬가지야. 좀 더 올라서서 7만 달러 위에만 가면 그 다음 타겟은 내년 초까지 12만 달러 가게 될 거야. 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따지면 1억 5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엄청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